좋은 아침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세 번째 철학이란 무엇인가 번역의 문제를 갖고 오늘 강좌를 열겠습니다. 번역의 문제. 이 강좌는 1, 2, 3을 다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예도의 예도TV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쉽게 철학이란 무엇인가 1, 2를 위에 편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철학이란 무엇인가 번역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실용적인 강의겠죠. 이런 강의는 많은 사람들이 철학책을 읽으면서 번역의 문제를 언급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뭐 페북을 하다가도 번역을 뭐 이렇게 해놨나 뭐 이러고 저는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참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철학적 웃음을 푸코와 같이 푸코가 철학적 웃음을 짓는다 그러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철학적 웃음을 지으려고 합니다. 철학은 저는 그 대부분의 1차 자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도가 지금 1차 자료를 읽는 자들이 번역의 문제를 갖고 왔을 때 물론 그것이 의역이 되고 또 저는 직역이 좋습니다. 저는 특히 이기상 교수님의 그 존재와 시간 그 번역을 직역이 돼 갖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독일어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옛날에 15년 20년 전에 공부를 할 때는 그 번역서를 들고 공부를 할 때 그죠 직역이 된 게 좋죠. 그러나 해겔을 읽을 때는 완전 의역을 해놔갖고 이게 뭔 얘기인지 그래서 독일어를 독파를 하고 그죠 독파를 하고 예도가 10년의 공부를 하루에 6시간씩 했습니다. 6시간 이상을 할 때도 많았고 1차자로 원서를 예도가 유학 가기 전에 과외를 시키면서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7년을 파니까 진짜 거의 하루도 안 쉰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거의 특별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그 시기에 한 3일 쉰 것 같고 그 외에는 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팠고 또 서양 언어에서 영어는 20살에 토플이 600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캐브러리 뭐죠? 보캐브러리 또 뭐 토플 강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복화에 대한 어떤 그 서양 언어의 라틴어를 통하여 그거를 다져 놓은 실력이 이미 있었는데도 철학 원서를 읽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 공부를 하고 문법을 띄고 철학 원서를 독파하는 데는 예도는 7년이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웬만한 문서들은 전부 다 읽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독일에 가서 말은 잘 못했지만은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철학부가 또 데스 드라이를 요구하는 그런 학교라서 그죠. 운 좋게도 예도는 어려움 없이 독일어 시험에 독일에서 최고 높은 점수죠. 드라이를 받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의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그냥 교양으로 생각합니다. 교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학문에서 윤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윤리에 들어가는데 윤리는 중고등학교 때
뭐 수능을 한다든지, 공부를 해도, 윤리는 뭐 공부 조금만 하면은 점수를 다 맞는 그런 학문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은 과외를 해야 되는데 철학은 교양이니까 혼자 공부해도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철학책을 잡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헤겔과 칸트를 이름은 또 한번 이름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예술가들도 이거 뭐 미학하면서 철학자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차 자료를 잡았다가 한 줄도 이해 못하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철학의 근본 바탕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오만한 거죠. 교육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 그래서 들어가서 뭐 왜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러면서 번역자를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철학의 사유훈련을 안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번역자, 저는 번역자를 지금 예도 철학 강좌가 340개가 넘어가지만 저는 어느 누구의 번역도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예도도 다원성과 모성을 대학원 시절에 그 철학서예요. 그것도 우리 선생이랑 같이 번역을 하고 그래서 책으로 출간된 적도 있고 그죠. 트레이스는 세계적인 신학자죠. 다원성과 모성, 포스트 모더니즘의 최고의 신학자지만 최고로 정리가 잘 된 책이 그 책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번역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그게 그렇게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철학적 웃음을 짓는다는 거예요. 번역이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번역이라는 건 완벽한 게 없고 어느 누가 번역해도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 장단점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번역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도는 2008년도인가부터 독일어 원서를 비교하지 않고 독일어로만 독파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7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시간의 기간 동안 그죠. 정말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매일 독일어와 씨름을 하고 이렇게 해도 1차 자료가 1년, 2년 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또 딴 거 읽으면 또 까막눈인 거야. 영어처럼 막 훤하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도는 또 그렇게 해갖고 한 7년 파니까 눈에 훤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논문을 쓰고 하는데 선생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논문을 써오라 그래서 제가 220페이지를 아직 발표는 남았지만 우리 그 뭐죠?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알아요. 제가 4개월 5개월 만에 200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써서 갖고 가니까 선생이 아니 너 말도 잘 못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빨리 쓸 수가 있냐고. 그것도 철학적 사고가 탁월하다. 그러면서 이미 제가 그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뭐죠? 들어가기 전에 논문에 대한 어떤 그 코멘터리, 작은 에세이를 쓰는 게 있어요. 15페이지를 써서 보냈는데 선생이 그때 이미 너는 철학적 사유는 되어 있고 철학적인 이런 걸 보는 이런 눈도 되어 있고 어디서 철학을 했느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이야기를 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미국에 있는 거기로
콘타까지 갔다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겔이 철학을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날 뭐 푸코의 바람이 분다. 그래서 푸코의 책을 삽니다. 사서 그냥 읽는다고. 그럼 그 안에 보면은 뭐 특히 지식의 고고학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소실의 개념도 나오고 오만 철학자들의 개념들이 나오고 막 이런다고. 거기서도 뭐 칸트 다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심지어 과학 철학자들까지 나온다고. 그런데 그걸 읽다가 이거 뭐 번역의 문제다 이러면서 철학책을 번역자를 공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무식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자들을 저는 하도 많이 봐갖고 그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고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번역의 문제일까 사유의 문제일까 철학적 사유훈련의 문제일까 했을 때는 저는 철학적 사유의 문제라고 거의 90% 이상이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번역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당연히 한국 문체가 아닌데 한국 문체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 문체를 갖다가 번역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프랑스어나 독일어의 문체가 한국어의 문체가 아니에요. 또 철학은 일상 언어의 문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번역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도가 지금부터 참 웃기는 얘기죠. 철학적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윤리 과목으로 생각해갖고 지는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잘해갖고 대학을 갔다. 철학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갖고 좋은 대학교 다니면 서울대 법대를 다닌다. 그래갖고 무슨 뭐 의대를 다녔다. 그래서 철학책을 혼자 읽으면 눈가리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수준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철학의 대가들의 1차 자료는 의대, 법대, 아이고 여러분 독일인들도 칸트와 헤겔을 1차 자료를 읽는 자들이 소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확실히 10%도 안 돼요. 이름 언급할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도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 여러분. 이해가 돼? 프랑스의 상황은 모르겠어. 프랑스의, 말과 사물이 나왔을 때, 모닝빵처럼 팔려나갔다 그럴 정도니까, 내가 볼 때 프랑스 시민들은 푸코를 이해하는 자가 독일보다 많이 쳐봐야 20% 될라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이해하고 읽었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되게 사대주의적 발상이 강해서 독일이라든지 무슨 프랑스 국민은, 이런 것들을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몰라요. 얘도는 돌대가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얘도는 이런 책들을 부담 없이 읽어대고, 심지어 지적 공부를 처음 하는데 웬만한, 그죠? 웬만한 철학 용어들을 다 잡아내고, 그죠? 처음 할 때도, 예를 들면, less than nothing이라든지, 그죠? 지적아우가 이번에 미국에서 와갖고도 또 다른, in the defense of causes라고 대의 명분을 옹호하며 변호하며 이 책을 또 주고 갔는데 지적 강좌를 해달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사전을 찾습니다. 지금도. 하다가 안 되면, 이게 뭔 뜻인가? 지금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훤하게 들어오기는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0년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책들 이렇게 읽어서 이해될 정도로 이렇게 1차 자료가 이해되기 위하여서는 10년에서 그리고 또 언어 훈련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유 훈련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끈덕지게 했을 때 이런 게 들어왔다고 저는. 몰래 저는 돌대가리라서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1년 안에 정복할지는 모르겠어요. 존재와 시간을 그래서 무슨 동네 광고 해갖고 인문학 책 한번 읽어보자 이래갖고 동네 그 일반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읽었대. 코미디죠.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 노력들은 매우 중요하죠. 이제부터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철학은 철학소가 있어요, 여러분. 철학소. 필로소fem이 있다고. 이 철학소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아감벤 같은 경우는 중세 신학도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세의 최소한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를 알려면 플로티누스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아퀴나스의 근본 개념들, 이런 걸 통하여 데카르트, 그죠? 데카르트, 파스칼,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칸트, 그 다음에 또 헤겔, 칼 막스, 그 다음에 막스 베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니체, 프로이트, 이런 자들. 오늘날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러한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소를, 그런데 이거를 철학사를 통해서 뚫은 자들은 본문의 접근을 전혀 못 합니다. 본문의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문의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이데거는 어느 시대에,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것만 아는 거야.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사는 아주 중요한 건데, 철학사를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백날 읽어봐야 남들한테는 모르는, 철학의 문외한한테는 지가 좀 아는 척하는 이런 건 있겠지만은 최소한 이렇게 이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데카르트의 성찰, 제1철학,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파스칼의 팡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철학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후기 하이데거의 인문주의 편지부터 시작해서, 숲길이라든지, 그죠? 그게 근본적으로, 그리고 칸트는 세 개의 비판서 있죠? 판단력, 실천이성, 그 다음에, 미학을 다루는 그 책 있죠. 그런 거,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읽어야 된다. 판단력,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비판, 이런 거. 그럼 헤겔은, 정신현상학과 논리학 정도? 이런 식으로 철학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예도가 지금, 지금 누구야? 칸트가 아니라, 락강, 데리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10개씩을 끝내놓고, 지금 푸코를 완성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50개는 각 철학자마다 할 수 있어. 1차 자료로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들었을 때.
오늘날 20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여러분,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걸 모르고, 니체는 기본이 니체는 여러분. 니체가 그 사고를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도가 니체 전문가, 우리 선생이 안드레아스 우얼스 존머가 세계적인 니체 전문가잖아요. 지금 비평판 나오고, 독일의 세 번째 전집을, 회장을 맡아서, 그죠? 이제는 코멘타리, 뭐죠? 니체 코멘타리의 회장을 맡아서, 성서 주석하듯이 니체의 1차 자료들을 주석해서 벌써 절반을 끝냈잖아요. 우리 선생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체 전문가로서 예도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철학의 소가 있다고, 여러분.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부터의 서양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 역사와 사상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사상사를, 많은 사람들이 힐스베르거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 독일의 뭐죠? 틸리히라고,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교 사상사를 썼어. 그리스도교 사상사 두 권보다 철학의 사상사를 꿰뚫어 놓은 철학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장난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한스 킹의 신은 존재하는가를 덧붙이면 사상사로서는 제가 볼 땐 최고라고 보여요. 최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양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푸코 좋아한다. 푸코 유행이네. 푸코 책 사가 읽어. 그게 읽어집니까 그게? 그게 읽어지냐고. 그래서 2차 자료 읽고 소화도 안 된 얘기 삑삑 했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안 되면 번역이 잘못됐다. 이러고 그냥 지우는 거야. 그런데 제 말은 번역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제가 볼 때 90% 이상입니다. 그거는 100% 철학을 읽는 자의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 철학자는요, 서구에서는, 그런 우리나라처럼 수능 윤리 과목 가르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 자체가 수능에서 최고의 실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와 법대 이상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미셀 푸코의 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봐봐. 물론 정신의학도 공부를 했지만 푸코가 그런 고전들을 읽는, 직접 니체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거야, 예도는. 그래서 예도 TV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그냥 푸코 강좌 10개 듣고 푸코를 끝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들어가서 접근하고, 예도가 또 니체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그 다음에 가다머는 요즘 덜 하고 있는데, 가다머, 이런 것들은, 니체, 선악의 저편, 도덕의, 이런 거는 예도가 1차 자료 강조까지도 거의 어느 정도 끝내놨어요, 지금. 하이데거는 3분의 1을 끝내놨고, 존재와 시간을. 1차 자료로 읽으면서, 코멘타리를 달고 철학을 이야기하는 이런 수업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읽는 자의 철학 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을 읽다 보면 일단 첫째 존재 물음을 이야기하고, 그죠? 존재의 망각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철학자들의
많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서 존재가 망각됐는지 고대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이런 걸 거쳐서 데카르트와 자기 이전에 특히 여러분들이 존재와 시간을 잘 알려면 후설은 후설인데 칸트를 알아요. 칸트, 여러분, 칸트 이해가 돼요? 이런 방식으로 왜? 그 개념의 설명 없이 그냥 나와버려요. 아페르셉지온 뭐 이러고 막 통각이라고 막 나오고 그런 거 한 개도 안 하고 왜냐하면 철학 개념 하나 놓쳐버리면 그 철학책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얘도가 그걸 알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지성의 실력이 얘도는 머리가 나쁘지만 여러분들은 머리가 다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성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도가 철학적 웃음을 짓는 이유는 본인은 하나도 안 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15년 10년 걸린 거를 철학적 사유훈련을 해서 하는 거를 본인은 하나도 안 하고 하루아침에 그거를 이해가 안 된다. 그래 번역의 문제다. 코미디죠. 번역의 문제. 아이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우스울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을 공부하는 자들의 번역의 문제를 짚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철학의 기초를 이런 사상사라도 읽으면서 그것도 어려워요. 사상사도 처음 읽는 사람은 사상사라도 읽으면서 사상사를 소화하는 에너지는 1차 자료를 소화하는 에너지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후설의 본질학으로서의 그 있잖아. 그 다음에 이념이라든지 여러분 1차 자료 한번 읽어봐. 뭔 말인지 들어오는지 한번 읽어봐요. 제가 거짓말 안 하는지. 특히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헤겔도 그렇고 이런 걸 읽어보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또 칸트의 철학소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휴미라든지 로크라든지 또 그 시대의 인식론자를 데카르트는 기본이고 라이프니츠의 합리론을 또 알아야 되죠. 여러분, 모나드 이론도 알아야 되고, 버클리의 철학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방식으로 그 시대의 철학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철학소를 알아야 이 책이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철학소의 개념을 익히는 게 바로 사유훈련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유훈련의 기초인데 이 사유훈련의 기초를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수능 점수 많다고 좋은 대학 다닌다. 한국에서 그것도 좋은 대학 다닌다 그러면서 교양은 뭐 읽으면 되지 않는다. 이 지랄하면서 접근을 했다가 개박살 난 인간들이 저는 숱하게 많다고 봐. 몇만 명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적이 쉽게 쓴 것 말고 지적이 직접 철학자들에게 내놓은 그런 1차 자료들을 오늘날 지적이 유행하네. 최소한 오늘날 지성인 소리를 들으려면 오늘날의 철학책 한 권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책을 사서 잡았는데 이해는커녕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덮어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예도가 오늘 철학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좌를 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철학소. 그러니까 철학소의 문제고, 그 철학소의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하느냐? 그거는 예도가 아까 말했듯이 철학사를 읽든지 철학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서양 철학의 개념을 알고 그것을 그 시대의 역사와 같이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들으면 이게 들어온다는 거야. 이거 이제 책도 그런 것들을 철학소를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 시대에 왜 이러한, 그러니까 모든 사유는 시대 정신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와 같이 사상사를 같이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번역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사유훈련을 안 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철학이라 그러면 최고 지성인의 반열로 올려놓고 그 철학은 시대에 대한 생각을 또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생각을 해부하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의 수능에서의 윤리 공부하듯이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접근했다가 실패하니까 나중에 번역자의 문제로 들고, 번역자들이 여러분 1차자로 번역할 정도면 그런 번역자들이 그래 우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어나 독일어나 다 전공 분야에서 다 오랫동안 공부를 한 자들이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감히 덤벼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본인이 철학에 대한 사유훈련을 안 해서 심지어 철학소의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거를 또 쉽게 설명해 주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철학의 전문가들이 2차 자료를 쓰고 2차 자료를 통해서 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2차 자료라도 읽고 또 노력하고 1차 자료로 씨름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막 다른 방식으로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뚫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어느 정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바로 그런 철학서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이 번역의 문제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좀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말, 여러분 생각해봐. 옛날에 제가 영어를 외고 애들 과외를 시키고 또 유수한 좋은 대학교 애들 라틴어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또 미학, 락강 이런 거, 데리다 이런 거 미술대 대학원생들이 예도한테 또 와서 미학 영어로 된 강좌, 그죠? 영어로 된 논문을 들고 와서 유학 가기 전에 그거 했습니다, 예도가. 그거 학위 논문들 들고 와갖고 그거 유학 가기 전에 그 학생들도 유학을 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런 거 독해해갖고 철학 이야기하고 이런 거 했다고. 근데 지금 그 중에서 몇 명이 또 학위를 받아가 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지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많은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접근을 하는 자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단번에, 그죠? 단번에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어. 교양 수준이니까 내가 영어만 잘하면 이런 자들의 1차 자료를 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전이해가 있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철학을 우습게 본 이유는요, 일단 철학자가 이 인문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일단 모르고, 철학자 그러면 일단은 뭐죠?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점을 쳐달라 그런다든지,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야, 여러분. 점 치는 격이 쉽겠어요? 저는 뭐 그쪽 분야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얘도 보고, 철학관 알죠, 여러분? 철학관에서 일하는 이런 인간, 이런 사람으로, 이거랑 완전 다른 거죠. 인문학에. 그러니까, 인문학의 토대 고전을 읽히는 자인데, 이래갖고 뭐 이름을 지달라 그러고, 나보고, 내 관상을 좀 봐달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한국에서의 철학이 그렇게 정착됐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쪽으로 정향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옛날에 윤리 도덕 과목 있잖아. 그런 거 우습게 봤잖아요. 영어, 수학은 과외를 시키고, 국어도 과외를 시키는데, 윤리 과목을 과외시킨 자는 없어. 왜? 문제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 윤리 과목을 공부하듯이 철학자들을 접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있는 거야. 그래가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그 전이해를 얼른 버리시라는 거예요. 얼른 버리시고, 철학을 제대로, 학위과정을 공부한 자들은, 여러분, 독일은 그리스 라틴어 해야 됩니다. 라틴어를 2년 동안 시험처가 안 돼가 돌아간 사람도 제가 봤어. 그거 통과해야죠. 독일어 통과해야죠. 영어 불어는 어느 정도 하면 좋고, 저는 영어는 잘했습니다. 불어는 요즘 공부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런데 어원이 같아갖고, 복화의 어려움은, 영어에서 독일어를 하는 것보다는, 영어에서 불어를 하는 거는 차라리 쉬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그냥 1차 자료를 읽으면 된다. 이래 생각하는 거야. 이래 병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영어로 법률 문서를 읽고 영어로 의대 문서를 번역하면은 걔가 의학과 법학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언어를 백날 잘해도 철학을 아는 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법률 서적과 의학 서적 그거 넘어섭니다. 이런 대가들의 서적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데리다만 붙잡고 데리다만 붙잡고 특히 그런 해결의 법철학, 법학하는 자들, 해결의 법철학이라든지, 데리다의 법의 힘이라든지, 이런 거 읽어봐. 1차자로 잡고 읽어봐. 그 법률 개념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 철학의 문체를 붙잡아서 바로 읽는 자, 100%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번역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철학을 왜 이렇게 철학이 안 되냐? 본인이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관심사에 따라서 2차 자료에 멈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또 예도는 철학자로서 그죠? 철학자로서 공부를 한 자로서 그리고 지금도 저는 죽을 때까지 공부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전 찾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지금도 머리가 그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도의 강좌를 듣는 자들이 훨씬 머리가 좋을 거예요. 예도는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하나 끝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액셉트를 받을 정도였고, 영어로, 그죠? 그 다음에 GRE를 공부해서 통과를 할 정도였으니까 보캐브러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런데 그건 다 노력이에요. 언어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실력이 아니에요. 언어는 습관이고 노력입니다. 그리고 철학적 사유는 실존의 고통이 있는 자는 사유훈련을 잘할 수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 머리의 수준이었으면은 그 걔들의 수능 많이 맞은 애가 철학 공부 하나 안 하면 다 읽겠죠. 어림도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존적 고민을 통하여 그 고뇌를 사유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철학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덮어두고도 어쨌든 철학은 문서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문서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인문학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거는 보장합니다. 그러나 철학 개념은 그따위의 그런 능력 갖고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이유는 철학소는 역사적으로 형성됐고, 그 역사적으로 형성된 철학소의 개념들은 철학자들은 설명 없이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어의 문제, 문체의 문제도 있고, 한국어로 쓰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그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1차 자료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도 본인이 하지도 않고, 좀 끌적거리다가 남은 20년, 15년 파도 어려운 게 철학인데 본인은 1년도 해보지도 안 하고 본인이 해봤는데, 이건 번역이 지랄하고 있는 거죠. 번역이 뭐가 잘못돼? 번역자들이 그래 우스운가요? 번역자들이? 1차 자료에 손을 댈 정도면 번역자들이 그래 우스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다 여러분들보다 다 웬만한 언어 실력은 뛰어난 자들이 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번역으로 화살을 돌리기 전에 본인이 철학 공부를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안 하면 되는 거죠. 만난 짜장면 사 먹고, 그죠? 그럼 얼마나 좋아. 뭐하러 그 어려운 걸 붙잡고 하냐고. 그런데 그래서 예도가 5분 철학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인들을 위하여. 이해가 돼요? 그런 걸 듣고 여러분들이 또 1차 자료를 접근하고, 그죠? 그러면 또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예도가 또, 데리다를 할 때는 니체의 관점, 데리다가 하이데거를 이야기할 때는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데리다를 또 해부해버리잖아요.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게. 그리고, 하이데거가 데카르트를 라틴어를 이용할 때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또 해주면서 니체의 하이데거가 왜 이걸 갖고 와가 이걸 그래서 철학 소를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1차 자료 강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1차 자료의 어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철학 소를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하는 선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좋은 선생을 만나면 철학은 뚫을 수가 있어요. 예도에게는 어떤 철학 선생보다는 예도한테는 강영계 교수가 있었어요. 강영계라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강자. 내가 선생 이름을 함부로 이래 불러야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건국대학교에서 서양 철학의 대가였죠. 저는 그분한테 철학을 배웠고, 그분이 해겔의 강독을 할 때도 저는, 히브리 학과였지만 몇 번 참석했었고, 그분의 강좌는 서양 철학으로는 거의 다 들었습니다. 학부 때. 그리고 또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철학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쫄쫄이 쫓아가서 질문했던 것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분의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선생이 있다면 그런 분이고, 또 독학을 하면서 많은 선배들의 그 번역서들을 통하여 특히 이기상 교수님의 그 존재와 시간, 저는 상당히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소광희 교수도 제가 1차 자료로 애들 공부를 시키면서 애들이 보는 걸 보고 저는 독일어를 당연히 보겠죠. 그 보는 걸 보니까 또 나름대로 철학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또 이기상 교수님 판하고는 다르게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자가 하나가 그죠? 철학을 다 한다. 이거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도는 이런 언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번역자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죠? 그 철학을 번역해준 자들에게 얼마나 고마워야 돼, 우리가.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존경을 항상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표현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선배들의 도움에 의해서 오늘날 예도도 철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가끔 문학가들이 철학을 손을 대고 참 오만방자한 거죠, 여러분. 그냥 문학가들을 우습게 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문학가가 철학책을 번역해놨어. 여러분 한번 봐봐. 레알리테트나 레알리타스, 리얼리티 이런 것들을 이거를 현실로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다. 락강의 예를 들면 락강의 상징계를 상징적 질서라 그래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죠? 이런 개념어들을 통일시키지 않고 그렇게 철학을 함부로 번역을 해갖고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철학을 전공하지 않고 철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하지 않은 자들이 그죠? 영어 잘한다고, 독일어 잘한다고, 불어를 잘한다고 덤벼들었다가 개 우스운 꼴이 나는 수가 있어. 특히 헤겔, 하이데거는 손도 못 대요. 그런 번역자들이 손도 못 대는데 오늘날 내가 특정한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이상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는 좀 되는데 그런 개념들을 지 멋대로 해놓은 거야. 여러분들 실제를 갖다가 현실로 번역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돌아? 실제의 환상.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현실의 환상. 이거는 철학 용어기 때문에 현실로 번역해 놓으면, 이 세계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은. 그래서, 언어를 잘한다는 자들한테 제가 질문드립니다. 예도도 여러분들 못지 않습니다, 언어. 특히 1차 자료 문학이나 인문학 서적 읽는 수준, 최고의 수준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영어로 된 에드워드 사이드의 1차 자료, 사이드의 논문들 한번 읽어보죠. 얘도 그거 그냥 팍팍 읽어요, 지금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번역을 하는 건 좋은데, 철학에 대한 용어 이런 거 모르고, 예를 들면 지적이 철학자지, 락강도 철학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락강은 철학자들을 너무 많이 언급해. 여러분, 락강은 정신분석가에 제한되는 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지적이 문학가의 철학자지. 오늘날의 철학자들, 여러분들 다 봐봐. 그런데 그런 거를 하는데 본인이 영어나 불어나 예를 들어 독일에서 요즘 뜨고 있는 학자도 하나 있어요. 한다고? 그런 개념들을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막 번역을 언어 문체만 갖고 번역을 해갖고,
얼마나 많은 오역을 만들어냅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번역자들에게 예도는 존경을 표하면서 오늘 철학이란 무엇인가? 번역의 문제, 여러분. 오늘 많은 도움이 됐을지 알아요. 번역의 문제 세 번째 강좌를 끝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또 예도는 저녁 산책에서 여덟 번째 푸코 의학의 탄생. 이거 강좌된 거 아직 없는 것 같아. 초기 논문인데 이 논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